자주자주 뵙고 싶은데 하는 일이 막 이리저리 얽히다 보니까 좀 자주 못 뵙게 되네요. 내일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내일 이제 국립묘지가 있는 현충원 동작동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헌화를 하고 그렇겠네요. 애국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것 같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이런 묘소에 아마 참여하고 그럴란가 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하느냐면 6월 3일 날 이게 보도된 건데 매일경제에서 단독 입수 이렇게 보도된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법부 개혁, 그렇게 현재 국회에서 개헌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법부 부분 개정안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법부를 개혁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현행 헌법하고 국회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개정안 초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이 헌법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개정이 될 때는 항상 지금은 어떤 효과를 내는가 이보다는 장차 5년 10년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그로 인해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 갈까, 이런 부분을 깊이 예상하고 예측하고 해가지고 찬성 반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떤 게 안 보여도 지금은 작은 바람이지만은 뒷날에는 엉뚱한 엄청난 태풍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애 교육이 지금은 당장 표가 안 나지만 그 교육의 잘잘못으로 인해서 10년 20년 있다가는 엉뚱한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이죠. 여기 이제 골자가 뭐냐,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가지고 일종의 사법부를 개혁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법부 개혁한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아마도 모든 국민이 사법부 개혁한다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이제 사법부 하면 보수적이다, 이런 평을 받고 그 수십 년간 여러 부분의 개혁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은 그래도 비껴간 곳이 있다면 사법부 아니겠냐, 이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좀 워낙에 그쪽이 이제 법을 논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늦고 굼뜨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혁 말이 옛날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건 찬성할 거예요. 문제는 이 개혁을 한다는데 이 개혁이 잘 되면 좋은데 엉뚱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법원에 관한 한 누가 관장합니까? 바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죠. 대법원장이 수장이니까요. 행정하면 대통령이 관장하듯이 사법부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대법원장은 법관의 임명이라든가 전보 승진, 징계 이런데 이제 깊이 관여를 하잖아요. 또 예산이라든가 사법정책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이제 미친다 봐야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뚝 떼가지고 사법평의에서 관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법평의는 그럼 누가 하느냐? 사법평의에는 국회의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8명을 선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2명을 지명하고, 그리고 법관회의란 곳에서 또 6명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법평의회가 사법부 이런저런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힘이 강력해지죠. 어찌됐든 다수당에서 뽑힌 사람들이 평의에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또 2명 임명하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개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한다면은 그때의 대통령은 또 누군가요? 그리고 다수당은 누구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대다수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사법평의회가. 이 사법평의회 권한이 이제 막강한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가 지금 그란에도 제왕적 국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그냥 막 해버리는 곳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가 또 되네요. 이제 사법부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죠. 사법부도.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힘을 가지는가를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해 볼까 해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했던 헌법재판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어떻던가요? 거기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해서 9명으로 구성되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기관이 돼버렸잖아요. 독립기관인데 거기다가 단번에 판결하고 끝내잖아요. 그렇게 여론에 휘둘리는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쪽이.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하고 대통령이 싸우게 되면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립적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더 올바른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휘둘리고 뭔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법부도 여론 눈치 봐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전에는 현행 헌법입니다. 법관 징계 106조에 파면 또는 정직, 감봉 등 가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가능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대법원장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는 뭐가 있냐? 파면 또는 해임, 정직, 감봉 등 가능, 이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또 뭐가 많이 논의지겠죠. 앞에 딱 표면에 뜨는 거는 이런 거지만, 그럼 해임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해임. 과거에는 해임을 시킨다는 그건 없었죠. 해임을 시킨다. 그런데 해임을 논할 때 누가 또 시키겠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또 사법평의회 이런 데 연관도 되고 또 여론 영향도 많이 받을 거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법관이 판결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좌우 쪽에서 서로 물러나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이제 물러나지는 않지요. 해임이라는 법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쪽에 유리한 판결하면 저쪽에서 물러나라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재판관들이 여론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판이에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정식으로 해임이란 문구가 딱 들어가면은 이제 재판관들이 여론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법대로 판결하기 어려운 일도 벌어진다. 곧 여론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한 쪽에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 못하고 잘못하면 사실은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왜 과거에 그걸 알면서도 해임이란 문구를 안 넣어놨겠습니까? 군사정권에도 안 넣어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차하면 막 법관들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법관 정수를 대법원장 등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행은 14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24명으로 10명 이상 늘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많이 밀린 그 판결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겠죠.
꽤 늘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는 아마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그런데 대법원장 임명 볼까요? 대법원장은 현행은 국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개정안은 뭐냐?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이 하는 거예요. 저 위에 꼭대기 쪽에서 자연히 가서 대법원장 한다는 것이죠, 이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럼 국회하고 대통령한테 휘둘리지 않겠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대법관 임명 이걸 봐야 돼요. 104조인데요. 현재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그렇게 대법원장이 전부 이렇게 뽑아가지고 국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정안은 뭐냐? 대법관을 사법평의회가 아까 말한 사법평의회입니다.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그러니까는 사법평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의원들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해가지고 이제 국회 동의를 거치고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대법관은 거의가 국회 입맛에 맞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기 쉽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대법원장 물론 또 나오는 것이,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앞으로는 힘이 없어요. 왜냐? 모든 아까 말한 임명 징계의 모든 권한이 사법평의회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이 대법원장 누가 하나 뭐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도 오지요. 아무튼 대법원장이 됐든 대법관이 되었던 모두가 국회나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뽑혀 나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임기를 한번 봐볼까요? 뭐 대법원장이야 6년인데 이제 중임 못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이가 없네요. 근데 대법관 현행은 6년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12년간 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임기가 없어집니다. 45세 이상이면은 대법관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때 임명된 사람 65세까지 계속 임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대법관을 이제 국회, 사법평의회 뭐 이런 데서 주로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하고 이래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쭉 임기 없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고 그때 뽑힌 사람은 그저 한 20년 쭉 한다는 소리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여러분 이제 좀 상상해 보시고요. 아무튼 사법부가 어떤 틀에 움직이고 눈치를 본다 이렇게 되면은 상권 분립은 무너지지 않겠냐. 또 어떤 중대 사안일 때 판결이 어떻게 떨어지겠냐. 이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죠. 아무튼 사법평의회를 이 독립적으로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사법평의회 하는 일이 법관 임용, 전보, 승진, 징계 그리고 법원 예산, 정책 수립까지 다 사법평의회에서 관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권한이 엄청나지는 거죠. 이 사법평의회 의원들을 뽑아내는데 국회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8명을 뽑아내고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법관에 의해서 6명이 또 구성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위원장은 이제 호선이 한다니까 뭐 위에서 이제 차례로 한다는 것 같은데요. 의원 임기는 이제 6년, 연임은 이제 못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될 때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딱 만들어지면 그 틀이 20년은 가버린다. 이런 소리 되겠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 개정안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내가 볼 때는 개정을 하고 헌법재판소를 이걸 제대로 바꾸거나 국회 권한을 좀 더 줄이거나 그리고 이 상권 분립을 더 분명히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법부를 개혁한다 이러면서 사법평의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권한이 너무 크지 않냐? 그렇게 되면은 사법부 권한 침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개정안 초안이고 국회에서 많이 다뤄지고 또 여론에 의해서 많이 또 내부가 또 바꿔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미래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정치적 판도가 만들어질까? 이런 시스템이 한번 굳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한번 만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개정되고 딱 이게 확정되고 나면은 이것을 누가 언제 이걸 손볼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사법부가 의회 다수파나 아니면 여론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해지는 사법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지금 현재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데 그건 국민적인 관심사도 될 거예요. 왜냐? 사법부는 언제나 여론에도 휘두지 말고 법대로 판정하고 또 그 법대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법은 이제 시대에 맞게 국회에서 제정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법부가 이리저리 눈치 보고 이리저리 여론 따라 판결을 내리고 그러면은 도대체 나라 중심이 서겠습니까? 힘있고 여론 장악하고 아니면 조작한 쪽에서 다 알아서 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아마도 모든 국민이 사법부 개혁한다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이제 사법부 하면 보수적이다 이런 평을 받고 그 수십 년간 여러 부분의 개혁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은 그래도 비껴간 곳이 있다면 사법부 아니겠냐 이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좀 워낙에 그쪽이 이제 법을 논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늦고 굼뜨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혁 말이 옛날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건 찬성할 거예요. 문제는 이 개혁을 한다는데 이 개혁이 잘 되면 좋은데 엉뚱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법원에 관한 한 누가 관장합니까? 바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죠. 대법원장이 수장이니까요. 행정하면 대통령이 관장하듯이 사법부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대법원장은 법관의 임명이라든가 전보 승진, 징계 이런데 이제 깊이 관여를 하잖아요. 또 예산이라든가 사법정책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이제 미친다 봐야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뚝 떼가지고 사법평의에서 관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법평의는 그럼 누가 하느냐? 사법평의에는 국회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8명을 선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2명을 지명하고 그리고 법관회의란 곳에서 또 6명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법평의회가 사법부 이런저런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 힘이 강력해지죠. 어찌됐든 다수당에서 뽑힌 사람들이 평의에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또 2명 임명하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개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한다면은 그때의 대통령은 또 누군가요? 그리고 다수당은 누구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대다수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사법평의회가. 이 사법평의회 권한이 이제 막강한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가 지금 그란에도 제왕적 국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그냥 막 해버리는 곳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가 또 되네요. 이제 사법부 이런저런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 힘이 강력해지죠. 어찌됐든 다수당에서 뽑힌 사람들이 평의에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또 2명 임명하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개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한다면은 그때의 대통령은 또 누군가요? 그리고 다수당은 누구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대다수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사법평의회가. 이 사법평의회 권한이 이제 막강한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가 지금 그란에도 제왕적 국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그냥 막 해버리는 곳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가 또 되네요. 이제 사법부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죠. 사법부도.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힘을 가지는가를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해 볼까 해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했던 헌법재판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어떻던가요? 거기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해서 9명으로 구성되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기관이 돼버렸잖아요. 독립기관인데 거기다가 단번에 판결하고 끝내잖아요. 그렇게 여론에 휘둘리는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쪽이.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하고 대통령이 싸우게 되면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립적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더 올바른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휘둘리고 뭔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법부도 여론 눈치 봐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전에는 현행 헌법입니다. 법관 징계 106조에 파면 또는 정직, 감봉 등 가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가능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대법원장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는 뭐가 있냐? 파면 또는 해임, 정직, 감 6년의 연임이 가능합니다. 12년간 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임기가 없어집니다. 45세 이상이면은 대법관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때 임명된 사람 65세까지 계속 임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대법관을 이제 국회, 사법평의회 뭐 이런 데서 주로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하고 이래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쭉 임기 없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고 그때 뽑힌 사람은 그저 한 20년 쭉 한다는 소리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여러분 이제 좀 상상해 보시고요. 아무튼 사법부가
어떤 틀에 움직이고 눈치를 본다 이렇게 되면은 상권 분립은 무너지지 않겠냐. 또 어떤 중대 사안일 때 판결이 어떻게 떨어지겠냐. 이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죠. 아무튼 사법평의회를 이 독립적으로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사법평의회 하는 일이 법관 임용, 전보, 승진, 징계, 그리고 법원 예산, 정책 수립까지 다 사법평의회에서 관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권한이 엄청나지는 거죠. 이 사법평의회 의원들을 뽑아내는데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8명을 뽑아내고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법관에 의해서 6명이 또 구성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위원장은 이제 호선이 한다니까 뭐 위에서 이제 차례로 한다는 것 같은데요. 이 의원 임기는 이제 6년, 연임은 이제 못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될 때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딱 만들어지면 그 틀이 20년은 가버린다. 이런 소리 되겠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 개정안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내가 볼 때는 개정을 하고 헌법재판소를 이걸 제대로 바꾸거나 국회 권한을 좀 더 줄이거나 그리고 이 상권 분립을 더 분명히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법부를 개혁해임이라는 법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쪽에 유리한 판결하면 저쪽에서 물러나라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재판관들이 여론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판이에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정식으로 해임이란 문구가 딱 들어가면은 이제 재판관들이 여론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법대로 판결하기 어려운 일도 벌어진다. 곧 여론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한 쪽에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 못하고 잘못하면 사실은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왜 과거에 그걸 알면서도 해임이란 문구를 안 넣어놨겠습니까? 군사정권에도 안 넣어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차하면 막 법관들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자,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법관 정수를 대법원장 등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행은 14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24명으로 10명 이상 늘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많이 밀린 그 판결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겠죠. 꽤 늘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는 아마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그런데 대법원장 임명 볼까요? 대법원장은 현행은 국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개정안은 뭐냐?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이 하는 거예요. 저 위에 꼭대기 쪽에서 자연히 가서 대법원장 한다는 것이죠, 이거.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럼 국회하고 대통령한테 휘둘리지 않겠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대법관 임명 이걸 봐야 돼요. 104조인데요. 현재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그렇게 대법원장이 전부 이렇게 뽑아가지고 국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정안은 뭐냐? 대법관을 사법평의회가 아까 말한 사법평의회입니다.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그러니까는 사법평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의원들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해가지고 이제 국회 동의를 거치고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대법관은 거의